페드는 이 물가를 잡으려고 돈줄을 조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돈다발을 살포하고 있는 뭔가 모순된 것 같은 현 상황이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페드조차 언급하지 않는 긴축 속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긴축하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 두 가지 정책이 크게 떠오르죠. 4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페드가 22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1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금리를 올리면 이자율이 상승해 코로나 기간 동안 미친듯이 풀렸던 이 자금들이 회수가 되고 소비력을 감소시켜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킬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또 다른 정책인 양적 긴축은 페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와 같은 자산을 되팔거나 만기 시 연장하지 않고 이 자금을 회수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여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부가 중앙은행에게 국채를 팔아 얻은 돈을 시중에 팡팡 뿌려내는 이 양적 완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양적 긴축을 단행한 이후 한화로 약 981조 원이나 되는 자산을 미 중앙은행은 줄였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중앙은행이 금리도 올렸고 채권도 오히려 시장에 되팔아 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니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치가 더 빠르신 분들은 이런 뻔한 얘기 할 거였으면 영상도 안 만들었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돈줄을 재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은 마치 모래를 주먹으로 꽉 움켜쥔 것 마냥 손가락 사이사이로 돈들이 줄줄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돈으로 인해 파이낸셜 컨디션, 금융 여건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 돈줄이란 게 애초에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페드가 아무리 쪼이려 해도 왜 쪼여지지 않는지 그 속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그 뒷면에 또 도사리고 있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먼저 통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통화를 통해 재물화로 말 그대로 지불수단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돌고 도는 게 통화입니다. 여기엔 화폐가 시장에서 돌고 도는 속도와 총 통화량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이 화폐에 손바뀜이 일어난 시장에 어느 날 한국은행이 5천조 원의 현금 따발을 시장에 살포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 졸졸 흐르는 강물에 미친 듯한 폭우가 쏟아져 순식간에 홍수가 일어난 것처럼 통화량이 폭발하고 원화 가치는 떡락해 이 짐바브웨이나 아르헨티나 같이 지폐가 A4 용지만도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한국은행이 5천조 원이란 돈을 찍어내긴 했는데 다음날 이 로켓에 실어서 화성으로 쏴버리면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아 실제 통화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겠죠. 그냥 5천조 원어치 지폐를 찍어내는데 드는 종이만 낭비했을 뿐입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를 되짚어보면 멀쩡하게 세계 경제가 돌아가던 와중에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전염병이 터져 이 국경과 도시들이 봉쇄가 돼 하루아침에 모든 경제 활동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공장은 생산을 멈추고 식당과 가게들은 문을 닫고 물류는 마비가 됐었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최대 600만 명이 넘는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왔죠. 말 그대로 이 세계 경제에 쇼크가 왔던 겁니다. 쇼크로 순식간에 모든 경제활동이 딱 멈춰버렸으니 돈이 있어도 당연히 제대로 유통이 되지 못했겠죠. 때문에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을 포괄하는 M2 통화의 유통속도가 역사상 최저점을 찍게 됐었습니다.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해 이 경기를 심폐소생하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하여 국민들의 손에 직접 돈을 쥐어주는 정책을 택하게 됩니다. 제발 돈 좀 쓰라며 코로나 지원금, 무이자 대출 등 현금을 시중에 풀어 제꼈죠. 미국의 경우 전 국민 계좌에 여러 번 나눠서 인당 최대 2,600불, 하나로 약 34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직접 꽂아주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팡팡 뿌려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통 속도는 줄었어도 온 사방에 살포된 현금 다발로 인해 M2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게 됐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 2년여 만에 미국에서만 약 7조 달러, 하나로 약 9천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다발이 시중에 돌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가파른 통화 증가율로 인해 뒤이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폭증하는 통화량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40년 만에 가파른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단행을 하게 된 거죠. 중앙은행이 이 정부가 온 세상에 흩뿌린 돈을 다시 수거하기 위해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단행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돈을 꾸준히 이렇게 회수하려고 하지만 M2 통화량은 코로나 이후 살포된 액수의 17%밖에 줄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화폐 유통 속도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폐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화폐가 유통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배후에는 바이든이 내년 재선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경제정책인 바이든노믹스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 정부가 막대한 재정 적자로 돈을 꿔다가 이 시중에 살포하는 아베노믹스 짝퉁 정책입니다. 취임 이후 바이든 정부는 인정사정 없이 역사상 가장 높은 이 재정 적자를 기록하여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끝났고 아직 미국의 회계 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적자 액수가 0809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시행했던 무제한 양적 완화 수준에 달했습니다. 8월 초에만 합산 10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채 3년, 10년, 30년물의 경매가 있었는데 당연히 재정 적자로 이 수금을 한 돈을 정부 지출을 통해 다시 시중에 살포를 하겠죠. 어차피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돈이 없으면은 채권 종이 쪼가리 팔아다가 돈 꿔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다음날 또 돈이 없으면은 종이 쪼가리 팔아다가 돈 빌려서 다시 흥청망청 쓰는 그 짓거리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죠. 내년 대선까지 앞둔 마당에 이 남한테 돈을 최대한 빌려다가 선심 쓰는 척 뿌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 지출은 코로나 이전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재정 적자로 끌어온 돈을 그대로 정부 지출로 살포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시중에 돈을 흥청망청 풀어버리니 금융여건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22년 중반에 한창 75bp 금리를 인상을 하며 긴축할 때 그 공포심에 하드랜딩 리세션 온다라고 다들 겁을 먹었었을 때 금융여건이 확 악화되었다가 이후 23년 들어서면서 다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3월에 SVB 사태로 이거 다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잠깐 패닉했었을 때 악화되었다가 이내 페드가 이 망한 은행 너네들 갖고 있는 그 손실난 채권들 다 가져와, 내가 액면가에 다 사줄 테니까 이 돈으로 버텨봐 하면서 다시 돈다발을 쥐어줘서 해결이 되면서 순식간에 금융여건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고금리 속의 신용으로 다시 또 돈을 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페드는 이 물가를 잡으려고 돈줄을 조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는 돈다발을 살포하고 있는 뭔가 이 모순된 것 같은 현 상황이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빌린 돈은 결국 빚입니다. 무이자로 빌린 게 이게 아닌 이상 모든 빚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죠. 코로나 당시 이 무이자 돈 파티를 막 신나게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0%에서 5.25에서 5.5%로 훌쩍 뛰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천문학적으로 빌린 미국 전체 빚에 대한 이자도 금리가 상승한 만큼 훌쩍 뛰어오르겠죠. 미 정부가 연간 이자로만 갚아야 되는 금액이 1조 달러, 하나로 약 1300조 원에 달했습니다. 22년 기준 미국 GDP의 약 4% 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높아 앞으로 돈을 더 빌리면 빌릴수록 갚아야 하는 이자도 가파르게 증가할 겁니다. 이 돈맛을 잊지 못해 감당해야 할 이자조차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돈을 빌리고 보는 향후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신용평가사 피치가 8월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시켰습니다. 당연히 이 백악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분노를 했죠. 이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주요 경제에 가장 강력한 회복을 이룬 순간에 미국을 강등시키는 것은 현실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며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악관 대변인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이 정말 미국 경기가 좋아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기업들이 정말로 잘 먹고 살만해서 그런 걸까요?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부채 상환을 밀어주고 다 죽어가던 좀비 기업들에게 마음껏 대출을 해줘서 정크본드로 등급이 하락된 기업들의 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정크본드로 등급 하락이 되는 기업들의 수가 매분기 차츰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으니 재대출도 안 해주려고 하겠죠. 재대출 거절률도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정크본드 등급 기업들이 상환해야 하는 액수의 벽이 24, 25, 26년 점점점 높아집니다. 코로나 때 빚상환 유예를 받고 제로금리로 대출을 받아 생명 연장한 이 기업들이 과연 대출이 쪼여진 이 상황에서 재대출을 받아서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 현금 따발을 받았던 이 미국인들의
잔고가 이제 거의 다 털렸습니다. 수중에 돈이 부족하면 신용을 끌어서라도 돈을 빌리겠죠.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대출 계좌 수가 거의 6억 개에 달하는 수준으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출액이 역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받는 오토론도 이해질세라 파죽지세로 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시기에 디레버리징으로 빚을 줄이는 게 아닌 역으로 빚을 늘리고 있는 게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을 받고 싶어도 쉽게 받지 못하죠. 오토론 대출 거절률이 매우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대출 신청을 해도 어차피 거절을 받을 것 같으니까 대출 신청률은 또 감소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신용카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히 다 대출을 갚냐? 아닙니다. 23년 2분기 미국 대형은행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상각한 대출의 비율이 전년 동분기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신용카드를 발급한 캐피털원의 신용카드 대출 상각 액수가 월등히 높죠. 이 대출을 받고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안전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을 벌어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장사가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이 3,00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가 수익성이 좋지 않아 문을 닫을까 말까 했던 이런 좀비 기업들에게 무이자 대출로 돈을 쥐어줘서 생명을 연장시켜줬었습니다. 코로나 때 반짝 그 무이자 특수효과가 끝난 지금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3,000개씩이나 달하고 있는 겁니다. 진작에 터트렸어야 할 고름을 마지막까지 짜지 않고 이걸 키워온 셈입니다.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 신용자에게 지원이 되는 서민금융대출인 햇살론조차도 받지 못하는 최저 신용자에게 제공되는 특례 보증은 거의 오픈런 행사처럼 열자마자 싹 다 동이 나버리고 있습니다. 취급기관이 4곳뿐이라서 이거를 더 늘려야 된다고 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들은 사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알고 있죠. 법정 최고금리에 이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줘봤자 결국 받지도 못할 걸 말이죠. 이 자선 사업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선뜻 다들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20대는 간땡이가 부은 것 같습니다. 딜레버리징 하라고 대출을 완화시켜줬더니 완화된 대출을 영끌에 쓸어다 비투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려서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싸게 대출을 해준 단순 무식한 정책의 부작용인 셈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 쓰는 건 자유지만 이 자유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내년 대선만 바라보고 빚내서 이 표파리하는 바이든 행정부나 수중에 돈은 없어도 이건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고금리 속에 더 많은 신용대출을 땡기고 있는 소비자들이나 돈을 빌려서 쓰는 건 자유지만 당연히 뒷감당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맘만 먹으면 이 종이 쪼가리에 채권 휘갈겨서 경매에 내놔도 사람들이 사가니 마음 편하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지만 결국 올라가는 이자율, 쌓여가는 이자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태까지 기축통화국의 특권인 빚을 막는 이 빚 돌려막기를 시전해왔지만 피치가 이 무분별한 행태에 신용 강등으로 우려를 제기를 했죠. 지금이 저점이다. 주식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은 지금 시장 상황이 좋다고 체감되는 게 이 정말 경기가 좋아서 충분히 잘 살만해서 좋다고 느껴지는 건지, 단순히 주식이 올라서 좋다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시중에 풀어 돈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경기가 좋다고 느껴지는지 잘 파악하시고 움직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